단사입니다. 이 단사는 여기에 있는 이 괴사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얘는 3000년 된 글이고 얘는 2500년 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교과서고 얘는 전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다시 설명한 거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5, 600년 차이면 지금으로 치면 조선시대 초에 글이고 이거는 지금 현대의 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설명한 겁니다. 이거를 다시 설명한 게 주자의 또 여기서부터 다시 1500년 후에 주자가 해석을 해놓은 거고 그 주자의 글을 우리가 지금 1000년 후에 다시 보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활 여소형은 여가 소가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유득중호의 순호강하고 지 이호명이라 시 소형 여정기련이 여지시의 대의제라. 여소형은 유가 부드러운 놈이 여기서 유는 요 음입니다. 요 음. 그러면 요 음의 반대말은 강이 되겠죠. 요렇게 갈라서 음양, 소대, 유강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유라는 말은 요 음효다. 그 말하고 같습니다. 소라는 말도 음이다. 그 말하고 같은 거고요. 유가 중을 얻어서 밖에서 순이 강을 따르고 유가 중을 얻어서 외궤에서 밖에서 순이 강을 따르고 강 사이에 있고 요 말입니다. 왜 꺼져? 잠깐만요. 왜 꺼져? 안 꺼지면 돼. 지 이호명이라. 그쳐서 밝은 것이 그치고 밝음입니다. 그죠? 밝은 것이 걸려 있다. 걸려 있다. 그래서 소가 형통하고 그래서 소형 여정 기련이라. 소가 형통하고 여행자는 바르게 해야 길한 것이다.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 글을 다시 설명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걸 공자가 썼다고 말하는데 공자가 이 괴를 보고 한마디 더 해놓은 겁니다. 여지시의 대의제라. 여행하는 그때의 뜻이 크기도 하구나. 여행할 때 잘해야 된다. 결국은 그런 말이죠. 크기도 하구나. 감탄사입니다. 요거는 그렇다가 아니고 이걸로 끝나면 그렇다입니다. 그렇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그럴걸 요 정도 말려. 그럴걸 요 정도 말입니다. 요거는 그렇다. 요건 그럴걸 요 정도 말려. 요거는 그래? 그런가? 의문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에서 말하기를 여소형은 유고가요. 중을 얻어서 중은 지금 요거서는 요게 중입니다. 얘가 중이고 얘가 중이고 얘는 외궤의 중이고 얘는 내궤의 중이고 중심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안에서만 중심이고 얘는 외궤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전체의 중심이기도 하고 얘가요. 가정으로 치면 아버지, 어머니 군대로 치면 대대장, 주임 상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장, 전무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유가 득중하여 중을 얻어서 밖으로는 강에게 순종하고 강은 지금 밖으로 강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기 지금 요 화요와 요 두 효예요. 순종하고
머물러서 밝은 데에 걸려 있다. 예. 머물러서 밝은 데. 문명이 밝은 거예요. 머물러 밝은 데 걸려 있다. 이로써 소형 여정 길야라고 말하니 나그네로서의 때와 의의가 큰 것이다. 라고 요거는 우리 까만 책에 나온 설명입니다. 요게. 지금 이걸 더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단에서 말하기를 역궤가 조금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면 여행자가 조금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지금 이 궤가 형통하다라고 말해도 되고 여행하는 사람이 조금 형통하다. 조금 형통하다는 건 뭐예요? 뭐 노잣돈 조금 묻었다, 잠자리 좀 묻었다 이 정도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여행하던 사람 장돌뱅이 떠다니다가 갑자기 뭐 고대 강실이 생겼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하루 종일 잘 자리 얻었다. 아니면 뭐 노잘 조금 얻어 생겼다. 그 정도 얘기입니다. 그 정도. 유가 중을 얻어서 강에게 따르고 머무른다는 건 뭐예요? 여관에 들었다는 얘기죠. 밝은 곳에 걸려 있다. 밝은 곳이 어디예요? 여기가 문명이고 밝은 곳이죠. 밝은 곳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행자는 자기 여행자로서의 나대지 않고 조신하게 여행 잘 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아마 될 겁니다. 돌아다니는 성질이 있는 불이 요거는 지금의 생각하고 비유를 하면 아마 좀 생각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근데 일단 들어보십시오. 돌아다니는 성질이 있는 불이 그나마 밝게 산에 걸려 있다. 원래 동가숙 서가식이란 것은 고달픈 일이지만 그래도 거처할 곳을 얻어서 그나마 조금은 좋은 일이 있겠다. 조금은 좋은 일이 있겠다. 예. 사람이 똑똑하기는 하지만 어려운 때를 만났다. 그래도 그 밝음으로 그 난관을 극복하니 후세라도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 뭐예요? 자기 살아서는 별로 칭송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일러서 조금은 형통하고 여행자는 바르게 하여야 그러한 난관을 극복하여야 길해질 것이다. 여행자를 이렇게 얘기해요. 뜨내기, 비주류. 지금의 야당으로 치면 김종인 씨. 그죠? 딱 그 사람이에요. 그죠? 거기에 와서 지금 뭔가 핵심인 거 같긴 하지만 여차하면이 아니죠. 섞이지 못할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뜨내기. 그 얘기입니다. 이 여행하는 때의 나그네로서 지내는 때의 비주류로서 그 때를 극복함이 크기만 하다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좋은 때를 만나지 못했지만 사람이 온 걸 차니 그 난관을 극복하고 후세라도 크게 기림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로 생각해 봐도 될 것이다. 그 사람 참 똑똑한데 운이 없어. 관운이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예. 여지시는 여행하는 그 때라는 그 말은 나그네로서 방랑하는 때 여행하는 사람으로 치면요. 인생살이로 치면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살이 아까 소풍 잘 갔다 왔다고 말하리라 했던 그 인생살이 인생은 나그네 길하고 노래 부르던 그 인생살이 삶의 고난의 연속인 때 이러한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때 어영부영하면 되는 일이 없다. 그러한 때를 만났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내가 지금은 불우하지만 이 불우함을 딛고서 뭔가를 이루어낸다. 그게 바로 여짓입니다. 지금 이 불우한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할 거냐 하는 얘기가 여짓입니다. 조선시대로 치면 불천이가 아마 이런 경우일 거다. 불천이 뭐죠? 계속 옮기지 않고 늘 제사 지내는 사람이요. 그 사람 잘했으니까 대대로 제사 지내잖아요. 어디죠? 안동 하회마을 가도 그 불천이 있죠. 불천이는 자기네가 불천이 못해요. 나라에서 이거 대놓고 맨날 제사 지내시오 해야지 불천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혼자서 뭐 조상 계속 제사 지낸다고 불천이가 아닌 거거든. 조선시대예요. 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도 이 여지시에 불우한 시기에 뭔가를 남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지의는 예. 지금 여기서 금방 여지시 했고 이제 이번에 여지의 따로따로 시와 의를 따로따로 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그네로서 여행하는 그 뜻이 중요하다. 나그네로서 그 뜻이 중요하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조물주의 쓰임이 있어서일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아무렇게나 살고 인생을 끝맺는다면 순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루하루의 삶이 인생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어제요 영화를 한 편 찍어보려고 그 공모가 있었어요. 가서 죽어라고 해서 이거 건지겠다 싶었는데 발표 나는데 보니까 오늘 똑 떨어졌어요. 아까 오후 4시에 발표가 났는데 이거 하루 갈 적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급하게 막 서울까지 올라가서 면접시험 보고 뭐 이 난리 쳤는데 뭐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충분히 될 것 같아. 그런데 결과는 그 사람들 그 요구를 못 채워준 거죠 결국은. 그러면 후회된다. 그 소리 지금 하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죽어라고 해라. 충실히 해라. 그래야 나중에라도 기림받고 그렇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이제 이 산 위에 불이 붙은 얘기로 다시 바꾸면요. 산 위에 불이 이곳저곳을 번지고 있는 모습을 비유하여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번져갈지 알 수 없음을 비유했습니다.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탁 튀어나올 적에 제가 이렇게 살지? 저도 몰랐어. 부모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 소리를 한 겁니다. 결국 이러한 때의 의미를 잘 알아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 잘 산다는 거는 그날그날을 충실히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전입니다. 요 상은 또 다시 이 괴를 다른 관점에서 지금 쳐다본 겁니다. 단사하고 이제 상사인데요. 이것도 전과인데 아까 있던 전과는 표준 전과고 요건 동화 전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상활. 이 상은요. 상활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괴사 밑에 붙은 상활이 있고요. 효사 밑에 붙은 상활이 있습니다. 효사 밑에 붙은 상활이. 여기서도 상활 그러고 밑에 가도 상활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대상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소상이라고도 말하고 효상이라고도 말하고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대상이다. 소상이다. 이 상활은 아까는 이제 이 효 하나하나의 관계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상활은 딱 내외격의 관계만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내외격의 관계만 가지고. 상활. 산상유화 연이. 산 위에 불이 있는 것이 연이. 요건 산이고 요건 불이에요. 산에 불난 것이 연이. 그 말입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보고서 군자인 나는, 지도자인 나는, 실권자인 나는 어떻게 하겠냐. 명신용형하며 군자 이하야 명신용형하며 입을 유혹하니라. 용형. 요거는 형벌이죠, 형벌. 형벌을 쓰는 거예요. 형벌을 쓰매
삼가하고 밝게 하며 뭐예요? 요새 말하면 죄형 법정주의 공평하게 죄에 맞게 하며 입을 유혹하니라. 옥에 머물지 않도록 하니라. 잡아다 놓고 재판도 안 하고 그냥 처박아 놓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는다. 결국은 죄 있는 놈은 죄 주고 없는 놈은 풀어주는데 그걸 민그적거리고 있어서 억울한 사람 얻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억울한 사람 얻게 만든다. 어휴. 명찬 씨 한자 몰라도 들을만하지? 한자 몰라도 돼. 오늘 새로 처음 오셨길래 일부러 말을 걸었어요. 상에서 말하기를 상이라는 여기서 이 상은 상상이 아니고 아까 그 대상에서 말하기를 이 말입니다. 대상에서 말하기를 산 위에 불이 있는 것 이것을 보고 열하고 지금 이름을 지었으니 구운자가 이를 본받아서 형벌을 사용하는데 밝게 하고 삼가며 뭐예요? 함부로 하지 않고 명쾌하게 하며 옥사를 머물게 하지 않는 것이다. 옥에다가 오래 처박아 놓고 그렇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상에서 말합니다. 산 위에 불이 여니 여는 여행하는 것, 돈가시 써가지고 하는 것이니 군자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이것을 보고서 이런 현상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형벌을 처리하는데 밝게 하고 함부로 하지 않아서 무슨 말이냐면 신중하고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 그 처리를 게을리지 하지 않는다. 또한 누군가의 의혹을 사지 않게 한다. 요새도 재판하고 나면 뭐 재판관이 뭐 잘했니 못했니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밝음이 땅에 그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잠깐만요. 불이 땅에 붙어 있다는 그 말은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약간의 다른 그 측면이 된 거예요. 다시 또 밝음이 땅에 그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문명이 땅에 붙어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곧 지어지선한 마음으로 처리한다. 머무르다고요. 선, 잘하는 것, 착한 것, 지극한 것, 지극한 선에 머무른다. 지극한 선에 머무른다. 공자님과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뇌화풍에서도 옥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풍께서는 옥사를 잘 처리하여 형벌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법의 집행을 빨리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옥에 대한 또 몇 가지 설명입니다. 주역에서는 5개의 옥이 있습니다. 옥을 한자로 보면요.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는 개사슴 뭐 록인가 뭐 그자예요. 변자. 요거는 개예요, 개. 이 떠드는 소리를 이 안에서 들으니 얼마나 살기가 그저 팩팩하겠어요. 와라 그러는 소리를. 그런 표현입니다. 그죠? 이게 별로 살기 좋은 데가 아니죠. 괴사에는 옥이 5개가 있는데 괴사에 하나가 있고 대상에 4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강 선생님 표현으로 빌리면 그 3000년 전 문왕 시기에는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옥이 하나만 있어도 되었다고 합니다. 옥이 하나만 있어도 죄 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화 문명이 발달하면서 덩달아 죄 지는 사람까지 많이 생겨서 옥이 4개가 더 생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걸 형법 이론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옥이 들어있는 부분만 쭉 읽어보면 나름대로 형벌은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한 끈으로 또 끼워집니다. 한 끈으로. 21번째 활의 소학교에서 옥 얘기가 나옵니다.
이용옥하니라. 옥을 쓰는 것이 이롭다. 뭐예요? 죄진 놈 잡아 가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진 놈 잡아 가둬야 된다. 그 다음 산하빗계에서 22번째 산하빗계에서는요. 무감저록하나니라. 감히 옥을 없앨 수 없다. 왜? 죄 짓는 사람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을 안 갖다 가두면 나머지 사람이 피해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뇌아품께에서 보면요. 이제 잡아 가두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얘기죠. 옥사를 잘 처결하여 형벌을 준다. 절옥치형하나니라. 절옥치형하나니라. 옥사를 잘 처결하여 형벌을 준다. 지금 했던 얘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화산역계에서는 옥사를 머물게 하지 않는다. 법의 집행을 빨리 한다. 빨리 한다. 예, 그런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아직 배우질 않았습니다. 61번째 풍택 중부계에 가면 또 옥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의욕 완사하나니라. 옥사를 의논하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너그럽게 한다. 무슨 소리야? 죄 지은 건 나쁘지만 다시 한번 잘해봐 하고 사면해준다. 사면해준다. 지금 하고 있는 그 테두리하고 비교해봐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 지은 놈은 잡아 갖다 가둬야 되고, 그죠? 가둔 놈은 또 빨리빨리 처리해줘야 되고, 또 가끔 특사도 베풀어서 개가천선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 얘기를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괴를 읽을 때요, 그러니까 이 괴 하나하나 읽어도 되지만, 어떤 특정한 맥락을 놓고서 몇 개를 빼서 읽어도 돼요. 어떤 경우이냐면, 그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을 건데, 우레, 진꾀가 들어가 있는 괴만 싹 빼서 순서대로 놓고 읽어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처럼 옥이 들어가 있는 괴만 싹 빼서 읽어도 되고요. 그래도 일관성 있는 말이 돼요. 이 주역 희한한 글이에요. 막 섞어놓은 것 같은데 빼서 읽으면 그게 일관성이 딱 나타나요. 일관성이. 진께에 있는 것만 싹 빼서 읽으면 이제 정조임금인가 조선왕조실록에서 그거를 제가 발췌했었는데요. 그 읽어보면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그 글이. 이것도 이제 옥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형벌을 어떻게 하고 집행하고 하는 이런 얘기가 세세하게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일관성이. 다 부리는데 탐때 불구하고 부려.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치는 건 화기고 그죠? 예. 이 풍은 바람 깨니까 풍은 그러네요. 이 바람 얘기도 재밌어요. 바람 얘기도. 예. 지금까지 화산 역계의 큰 줄거리들입니다. 여행자로 인생으로 떠돌이 나그네로 비유하여서 이 괴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대단히 다양한 얘기를 다양하게 했지만 결국 한 얘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같은 얘기 한 가지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도 보고 설명하고 이렇게도 보고 설명하고 이렇게도 보고 설명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했다.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게 그 소리야. 제가 이제 이걸 이해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강의 들어도 솔직히 잘 모르겠었어요. 책을 다 펴놔요. 그러니까 전부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거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한 10대까지, 한 20까지 책을 다 펴놓고 그 자리만 읽어요. 그 자리만. 그러다 보면 중구난방 엉뚱한 소리도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읽다 보면 대충 그냥 이게 이런 생각이 모양이다 하는 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그게. 그 중에서 너무 튀는 거는 좀 배제시켜 놓고. 너무 튀는 거는요. 사실은 주역 전의에 보면 전과 의도 해석을 서로 달리 해요. 그 사람들이 거의 표준이라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의조차도 해석을 달리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학자들은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주역을 전공으로 하지 않은
읽으면서 주역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엉터리예요. 보지 마세요. 그럼. 예. 전혀 이해를 못하고서 말을 해요. 그리고서도 이만한 책에서 서점에 꽂혀 있어. 도서관에 가서 본 책 중에서 뭐 인문으로 읽는 주역. 그 사람 인문학자인지 몰라도 주역은 아예 이해를 못하고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점층 기록이라서 쪼가리 모아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이거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각 다양한 이야기를 끌어다가 한 가지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고 그렇죠. 글만 읽으면 그렇죠.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걸 이해 못하면 이거 점쳐서 한 번은 쳐서 이거 나오니까 이거 적어놓은 거고 한 번은 쳐서 이거 한 거 이거 적어놓은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글자를 읽을 눈은 있는지 몰라도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은 아직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